안녕하십니까. 화이통 방송의 문용우입니다. 시간에는 이제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던 분들이 취소가 돼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서 그 면허 취득할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일단 취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이제 취소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0.8 이상이 되면은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넘어서 1년이 지나면은 그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몇 번 통보를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롱명한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끝나면은 몇 개월 더 있다가 뭐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땐 과태료를 내고 되는데 1년이 지나면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미루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워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뺑소니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경찰관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든지 이런 건 뭐 당연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벌점이 이제 있을 때도 취소가 되는데 벌점이 1년 동안에 125점, 근데 2년 동안에 201점, 그다음에 3년 안에 127점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디 그 요즘에는 단속기가 저희가 많아가지고 CCTV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급하게 막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경우 해당되는 경우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 취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거치기간 1년 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게 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조건이 다 갖춰지면은 일단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교육을 이제 각 뭐 그 지정되어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도 될 수도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이 면허 시험 본부에 출장 면허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이제 그 기본 교육을 받고, 또 그 취소자반이라든지 음주운전반은 연도에 따라서 그 상당히 길어요. 요즘에 그래서 몇 개월씩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전에 요즘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되면은 시험이 기본적인 어떤 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일단은 이제 운전면허 학과 시험부터 시작해서 학과 시험, 또 도로 주행 시험, 그다음에 실기 시험인데 실기 시험에서 이제 그 장내 주행 시험하고 도로 주행 시험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응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 단장으로서 이제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뭐 수백 건씩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기존에 뭐 내가 20년, 30년 됐네, 40년 됐네 다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그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분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실수를 해서 불필요한 발걸음을 여러 번 해요. 일단은 자 학과 시험을 봅시다. 학과 시험이나 이런 문제들은 문제 은행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00문제인가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근데 지금 뭐 비슷할 겁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랜덤식으로 돌려서 각 학력별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학과 시험은 2종이냐 1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2종은 뭐 60점, 그건 이제 70점이면 1종은 70점 그래야 되는데, 만일에 외국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렵다, 학과 시험이 한국 사람은 별로 어려운 점이 없죠. 다시 보는 사람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문제가 그 안에 도로교통공단 안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제시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외국인 같은 분들은 이제 2종으로 해서 60종으로 했다. 나중에 1종 할 때는 2종 갖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과 시험은 뭐 한번 쭉 보면 끝났고요. 그 다음 합격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3일 후에 도로주행 학과 장내 기능 시험을 보는데, 장내 기능 시험도 완전히 간소화됐다가 제가 시험 초정할 때 좀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알아야 돼요. 기아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그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장래 코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딱 취득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면허본부 그 들어가면은 거기에 동영상을 다 해놨습니다. 장래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로주행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벌점은 뭔지 다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걸 여러 번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덜렁덜렁 왔다가 거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안전벨트 안 매면 실격입니다. 안전벨트 안 매면 실격이에요, 그냥 바로. 근데 이걸 습관이 안 돼가 들어가자마자 타야 되는데 긴장 안 해가지고 안 타고 그래서 털렁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그러다음에 방크라지 뭐 쓰다가 조금 이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실격項目이 무엇인지를 잘 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대부분은 그거,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합격되면은, 이제 도로주행 시험 보는데, 도로주행 시험은 통상 한 3개 정도 코스에 4개 코스가 있습니다. 각 시험장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각 시험장마다 조금씩 그 또 이 도로의 환경이 달라가지고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어요. 시내를 막 들어가는 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울산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 많이 안 다니고 해서 쉽다고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원정도 오고 막 그랬던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 주행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실격을 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그 거기가 80점 이상 돼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 미달로 돼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좌회전이라든가 신호 위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같은 경우가 개념을 잘못 아는 사람이 대부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냐? 좌회전 다시 봅시다. 좌회전은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비보호 좌회전 말씀드립니다.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비보호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그겁니다. 좌회전. 그 비보호라고 써있죠, 여기에. 그거 가능한데, 사람들은 모르고 빨간불일 때 아무도 없으니까 좌회전을 해. 그거는 신호 위반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바로 실격입니다.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실격이거든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안전벨트 안 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많이 떨어지냐면은, 이거는 이제 각 운전 습관의 바람직한 습관을 거기다 입력시켜 놓고 그것을 태블릿 PC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바로 그 방크라치 쓰다든지 또 뭐 이렇게 이거를 중립을 안 했다 그러면 바로 탁탁탁 올라와요. 이게 점수가 거기 태블릿 PC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관 옆에서 딱 그거 보면 탁탁탁 넘어오는데, 거기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정지할 때는 기아를 중립으로 딱 넣고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브레이크만 잡고 가만히 있고 있어요. 그럼 3점 계속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방크라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깜빡이를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깜빡이를 또. 그것도 3점짜리, 5점짜리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누적되면 끝나요. 그다음에 바로 실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30km죠. 40km, 10km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잠깐만 누르면은 40km를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격이에요, 그게. 속도 위반 돼가지고 바로 실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오다가 거기서 함정이 걸려가지고 아까 그 비보호 좌회전하고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적되는 거 계속 방크라치 잡는다든지 습관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중립을 안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지 또 깜빡이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가지고 보고 가잖아요. 근데 쭉 지나간다든지 횡단보도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감점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동영상 도로주행을 보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 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걸 딱 보고서 가서 응하면은 뭐 떨어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자기는 뭐 그냥 금방 갔다 와 될 줄 알고 뭐 약속 같은 거 해놨다가 황망한 경우가 있어요. 한번 떨어지면 3일 동안 못 보잖아요. 3일 뒤에 또 와야 되고 그 먼 길까지 또 와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기 공부를 딱 미리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이제 뭐 일단 장래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임시면허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연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안 해도 연습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돼. 그리고 급브레이크 밟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실격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좀 하고 그리고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요. 그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60km가 기본적으로 제한이 대부분 다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막 달리고 급격하게 막 달리고 또 횡단보도 앞에 쓸 때 거기도 이 10m 안에 딱 서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발전이 많이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다 잘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갈 때는 그 두 사람이 탑니다. 하나 옆에 타고 시험관 타고 해가지고 뒤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한 코스를 가면은 거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점수가 나오니까요. 나오고 바꿔 타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코스로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차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그 태블릿 PC에서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장이지만은 직원들이 여름방학이나 또 겨울방학 때가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수능고사 끝나면 바로 또 몰리고 해서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직원들이 막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힘을 들여요. 그래서 제가 학과, 기능, 도로주행 다 3개 그거 다 땄습니다. 이 시험관 자격증을.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도 하고 가서 시험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음주 같은 거 했을 경우에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2.0부터 0.8 이상 그래 되면은 2.8 이상 되면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0.8에서 2.0 사이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0.3에서 0.8까지, 0.04에서 0.08까지 그게 이제 그거는 면허 정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500만 원 정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원아웃, 투아웃 이렇게 두 번씩 누적돼 정가가 올라가면 곱빼기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집안 탕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갱신기간 지나가는 거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면허 시험 취소돼 가지고 다시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이통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